자,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와 가장 부합된 자료, 즉 글이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것들을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이때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구성으로 작성된 순서대로 자료를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때 우리가 검색 엔진이 평가를 내릴 때,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성 방법을 검색엔진 최적화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죠. 뭐 판다랭크라든지, 잠깐만요. 그래서 검색엔진 최적화 SEO는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얘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게 맞은 거는 상위 노출이 되고 점수가 좀 낮게 맞은 것들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은 저번에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건데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인 거고요. 양질의 컨텐츠란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랩과 댓글, 공감 횟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게 양질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중요한 거는 꾸준히예요.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을 했을 때 블로그의 지수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하루 한 번씩 포스팅을 하거나 좀 빨리 띄우고 싶은 분은 하루에 3번 포스팅해요. 그거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해당 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 나갔을 때 그 블로그가 굉장히 정확한 블로그라고 네이버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는 그런 부분일 거다. 그럼 C랭크 알고리즘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파트는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와 같이 문서를 구성하는 모든 그런 기본 정보들을 참고해서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하는 게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네이버 우리 포스팅을 할 때 제목에다가도 키워드를 적고 본문에다가도 키워드를 적으라고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에 대한 포스팅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글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 정보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이버 DB라는 부분에서는 인물이나 영화 정보 등의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을 했을 때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네이버 DB예요. 그래서 영화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보면은 콘텐츠 DB가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출처를 표시를 해주는 경우 좀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 로그라는 거는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체인 스코어는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의 다른 출처의 관심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블로그 에디터의 주제 점수의 경우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하는 그런 주제 점수가 있고요. 또 공식 블로그는 좀 더 점수를 받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게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의 항목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신뢰도랑 인기도를 높이게 된다면 C랭크 알고리즘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셔야 되는 첫 단계. 일단은 포스트에 검색 엔진 최적화 벤치마킹 하기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에 띄우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대 파스타였나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어쨌든 이렇게 친다라고 할 때 뷰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쓴 게시글들이 보일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20시간 전에 적은 이 글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글이 앞에 상위에 노출이 됐던 이유는 중간에 요 건대 파스타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보시면 건대 파스타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 F를 눌러보면 찾기 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아까 파스타라고 한번 적어서 보면은 이 파스타가 이 게시글에서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된 거 보니까 12번 정도 반복됐다고 보이는데, 다음 눌러보면은 여기 반복돼 있죠? 또 다음 누르면 여기도 보면 건대 파스타 반복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동영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건대 파스타나 파스타라는 요 내용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안에서 파스타라고 했을 때 같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을 만한 형태소들이 여기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얘가 앞쪽에 뜰 수가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벤치마킹 하셨으면 하는 사이트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랬을 때 사진은 몇 개나 들어갔고, 내가 나왔으면 하면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제목하고 내용에 얼마만큼의 몇 번씩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파스타라고 치니까 크림 파스타, 오일 파스타 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시태그를 좀 많이 넣기는 했네요. 그죠? 여기는 어떨까요? 그러면 파스타라고 적어보니까 파스타는 10번 정도 반복이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왜 건대 파스타 이렇게 안 적었냐면, 건대하고 띄고 파스타 한 거랑 건대 파스타랑 다르게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건대 파스타 말고 파스타로 쳤어요. 어찌됐건 간에 파스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적절하게 말이 이어지게 잘 반복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적을 때 그 제목에 주된 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본문에도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어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찾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F키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에 상위 노출하기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 한 8가지의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글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물론 정확도를 결정짓는 세부적인 설정이야 네이버의 개발자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도를 따져본다면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검색 엔진의 가장 기본 의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시면은 크게 그런 로직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앞쪽에 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에는 키워드를 꼭 넣으세요 라는 거죠.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제목에 꼭 삽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실습을 하실 때였어요. 본인은 그 건축 보면은 그 뭐죠? 그 설계하고 그 감리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시고 어디 아파트 현장이었어요. 어디 아파트 현장을 감리를 한 그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적어서 올리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목을 적으신 게요, 101동이에요. 예,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101동이라고 했을 때 과연 검색에서 그분이 일단 감리사잖아요. 그럼 감리 업무를 맡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걸 텐데, 포스팅의 제목이 101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검색했을 때 나올까요? 감리를 맡기는 사람이 101동이라고 찾아서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열심히 포스팅을 썼지만
결론적으로 글이 노출이 거의 되질 않겠죠. 그래서 사실 제목 부분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건 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다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언제나 검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가 그 블로그를 검색하시든 유튜브를 검색하시든 제목에는 언제나 내가 쳤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신가요? 아마 그냥 무심결에 그냥 눌러보셨을 수 있어서 거기까진 기억을 딱히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보시면 아마 지금 검색해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까 제가 건대 파스타 쳤던 것만 해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디 갔니? 이쪽인가? 닫아버렸나 보네. 잠깐만요. 아까 건대 파스타 이렇게 해서 제가 쳤을 때 뷰에 가서 검색을 했잖아요. 건대 파스타, 건대 파스타, 건대 파스타, 건대 파스타, 파스타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그래도 검색했을 때 그나마 상위 노출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그 감리하시는 분은 백일동이라고 한다면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되게 되겠죠. 열심히 쓰셨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부분이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둘째, 제목에만 적고 내용엔 안 적는다. 그렇다면 정확한 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글 본문에도 당연히 제목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 제목 안에 키워드는 본문에 같이 적어주시기도 해야 합니다. 아까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보았을 때 제목 부분에 있던 그 파스타란 글자가 내용에도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열 몇 건 막 이렇게 반복이 돼 있을 건데 최소한 7, 8번씩은 반복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파스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좀 띄어서 적혀져 있죠. 그거는 이제 어뷰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내용 자체가 네이버의 그 검색 엔진이 실제 사람들이 상위 노출시키려고 수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어져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연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아예 안 맞는 이상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걸러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키워드는 본문 속에 섞어서 잘 넣으셔야 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파스타라고 한다면 뭐 소스라든지 또 뭐가 있죠? 파스타와 주로 먹는 게 뭐 피자라든지 뭐 등등 그에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본문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형태소적으로 서로 그 분야가 맞는 그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다 보니 네이버가 생각하기는 아 이게 정확한 데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나 또 관련된 그런 연관된 키워드들이 본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또 세 번째,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하셔야 돼요. 해서 노출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적은 거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글을 적더라도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서 넣게 된다면 훨씬 눈에 띄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런데, 만약에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쭉 할 때, 크롤러가 긁어올 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힌 글은 HTML 상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고요. 요렇게 표시가 된 거는 뭐 폰트 컬러 뭐 해가지고 어떤 표시가 더 들어가요. 그럼 네이버가 보면은 아 여기를 좀 더 강조시켰구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독성을 줄 수가 있고 검색의 상위 노출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떤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를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글 본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만 적는 경우보다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들어간 것이 더 노출이 될 때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동영상까지 넣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동영상은 동영상이 들어가 있다면 점수를 조금 더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보단 텍스트 이미지를 같이 넣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동영상까지 넣을 수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이해는 되실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한글 문서를 적은다 라고 했을 때 글만 적은 문서는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거기 이미지를 넣으면은 용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동영상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용량으로 보았을 때도 이쪽이 더 낫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에서 검색을 할 때 이렇게 뷰 탭에서는 우리가 블로그에 있는 글 또는 카페에 있는 글들이 보인다면 이미지에서는 블로그에 적은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건대 파스타 맛집 로니 로티요? 여기에 포스팅을 올린 데 들어가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를 올렸을 때 우리가 뷰 탭만이 아니라 이미지 탭도 노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들이 여기서 또 노출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파스타들을 찾다가 이런 동영상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또 동영상에서 눌러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시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건대 파스타 맛집 여행기 그거네요. 그죠? 20시간 전에 올린 거. 여기 이렇게 동영상 탭도 노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블로그 하나만 쓰는데 뷰 탭과 이미지 탭, 동영상 탭에 다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혹시 저번에도 아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여기가 오프라인 업체잖아요. 그럼 이런 업체에 대한 그 포스팅을 할 때는 지도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건대 파스타 집을 찾고자 해서 이렇게 쳐보면 어디 있는 집이지? 라는 걸 먼저 찾으면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고 여기서 먹으면 좀 맛있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일단 먼저 보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만약에 약속을 잡더라도 항상 그러는 게 일단은 맛있어 보이는 그림과 그죠? 맛있어 보이는 그림과 평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올려져 있는 이 사진 중에서 이런 거 혹시 보여요? 두립방 쿠망 82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진 중에서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찍어서 올린 사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리뷰에 보시면 블로그 리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블로그 리뷰에 있는 사진들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블로그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 보면은 리뷰에 블로그 리뷰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위치, 그 장소를 여기를 넣은 경우들이 여기 뜨게 돼요. 한 예를 들자면 저희 학원 사이트에서도 리뷰가 있죠. 지금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있는데 리뷰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리뷰는 이제 간단히 이제 학생들이 달아놓은 리뷰인 것 같아요. 학원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달았다면 이 블로그 리뷰 쪽에 보면요. 이 블로그 리뷰에서 만약에 뜨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뜨는 리뷰들은 보통 이제 소식란이라든지 뭐 장소가 들어간 것들이 블로그 리뷰 쪽에 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이게 인식이 안 되죠? 블로그 리뷰가 있는데 지금 안 뜨네요. 한번 요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 블로그 리뷰에 뜨는 것들은 아까 여기 블로그 탭에 블로그 탭이 아니라 그 포스팅을 할 때 장소를 넣은 것들이 그 리뷰 탭에 뜨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라인 업체를 운영한다면 블로그 리뷰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동영상 탭을 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서 유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를 아무래도 더 많은 곳에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텍스트만 생각해서 포스팅을 쓰시지 마시고 이미지나 동영상도 신경 쓰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만 작성된 포스트보다는
당연히 이미지와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포스트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의 개수를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미지는 2개만 있어도 상위 노출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딱 2개만 넣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어떤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을 때 같은 그 분야의 업체에서는 몇 장 정도 이미지를 넣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그 정도의 이미지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지를 뭐 2개 넣나 100개 넣나 100개 넘어하니까 한 10개 넣나 20개 넣나 사실 이미지에 대한 점수는 특별하게는 없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 2개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넣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동영상도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관련된 영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동영상 점수 1점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텍스트를 쓰시면서 이미지나 동영상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우리가 동영상까지 찍긴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어차피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포스팅 하려고 이미지를 찍은 게 있으면 그 이미지를 슬라이드형 동영상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실 거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5번째. 아까 얘기한 부분과 좀 같은 부분인데요. 이미지의 개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넣기는 해요. 왜냐? 2개를 넣으면은 글만 잔뜩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읽다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지가 1개 또는 뭐 2개 이상이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글을 적을 때 글만 잔뜩 적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가독성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미지나 동영상은 작은 것보다는 큰 사이즈가 당연히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대략적으로 적어 놓긴 했지만 그냥 대략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신경 쓰시는 분은 이미지와 동영상의 저장 방식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동영상 파일명을 그냥 S1, SAU 이런 식으로 대충 지정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크롤러가 긁을 때는 이 이미지 이름도 정보로 긁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저장해서 올리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인 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우리가 여러 개를 동시에 많이 넣는다라고 했을 땐 이름이 똑같은 게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 또한 어뷰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넣고 이런 거 신경을 쓰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이 부분에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블로그 쓰기가 싫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좀 더 좀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이미지나 동영상 저장할 때 스테이크 맛집, 뭐 건대 스테이크, 무슨 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 명칭을 바꿔서 넣으면은 검색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하게 매겨지긴 할 거예요. 여기처럼 스테이크 맛집 1, 2, 3, 4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이 한두 개면은 문제가 없는데 한 30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뷰징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 몬스테이크, 몬스테이크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서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진짜 신경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에는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쪽으로 가긴 하지만 거기까지 혹시 신경 쓰실 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따로 넣은 거예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거는 신뢰도, 정확도에 해당이 됩니다. 검색인지는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블로그의 키워드의 내용을 보니까 빌라 정보통이고요. 빌라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는 얘는 빌라에 대해 전문적인 블로그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상위 노출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면
프로필 내용에도 내가 원하는 핵심 키워드를 넣고 카테고리명도 핵심 키워드로 쓰고 그 안에 이제 포스트를 쓸 때도 핵심 키워드를 써서 검색 엔진을 조금 더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얘네 보니까 빌라 잔뜩 이렇게 카테고리가 쭉 보시면은 빌라에 대한 그런 블로그가 있구나 이렇게 아마 딱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밀도를 높여서 쓰실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7번째,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 영역에 보시면은 태그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태그를 입력해서 등록하면 포스트 하단에 태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그를 다실 때는 내가 포스팅한 내용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되세요.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는 건데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할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아야 돼요. 그랬을 때 포스트가 되게 잘 쓰여졌구나 또는 정확한 포스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의 상단에 놓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바로 내 글이 왜 검색 엔진에 검색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블로그 글을 작성한 후 검색에 노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내가 글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제 검색 엔진에 블로그 한 1, 2탭 정도 노출됐다. 그러면은 내 글이 최적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검색 엔진은 어떤 글을 좋아할까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들 한번 살펴볼 건데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최근에 작성된 글보다 10년 전에 작성된 글이 상위에 노출된다라고 한다면 검색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 본연의 의무는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즉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글보다는 최근의 글이 정확도가 높을 확률이 높으니까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죠. 아까 건대 파스타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적었고 이걸 뷰 탭에 가서 보았을 때 이 영상작가 씨가 올린 글이 21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요 고분맘 따봉맘은 10월 8일날 올렸어요. 그리고 메이빌 본점은 5일 전, 김치 김망부는 2일 전, 3일 전. 보시면은 그렇게 오래된 글이 없이 최신 글들이 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게 검색 엔진은 최신 글이면서도 물론 정확도도 따지겠지만 어쨌든 최신 글을 상위에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포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생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상단에 노출이 오래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건대 파스타로 사람들이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스팅을 계속 쓰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위 노출이 조금 유지가 힘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철봉에 어렸을 때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 매달려 계신 분 있으셨을 거고 1초도 안 돼서 내려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블로그 지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최신 글이면 일단 상위 노출에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아까 그 검색 엔진은 최신 글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 블로그의 지수가 낮다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유지하기에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최신으로 유지가 됐더라도 계속해서 신생 글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나는 점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오랫동안 버티려면은 이 블로그 지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같은 제목과 내용의 포스트라고 했을 때는 새내기 블로그보다는 파워 블로그가 블로그 검색 팁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새내기 블로그보다는 파워 블로그의 블로그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블로그 지수는 어떤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냐면 활동 지수와 인기 지수, 신뢰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셨는가, 이게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블로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래된 블로그가 잘 뜨더라. 그래서 오래된 블로그를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느 정도 맞아요. 바로 이 강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검색 엔진 리브라 엔진 기억하세요? 리브라 엔진이 2015년까지 이루어졌던 검색 엔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C랭크 알고리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 리브라 엔진 때는요, 우리가 블로그를 좀 꾸준하게만 쓰더라도 상위 노출이 됐었던 되게 블로거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대였거든요. 그만큼 블로그 공장이 판치고 엉뚱한 정보들이 난무하던 시대가 2015년 시대기는 해요. 2015년 전까지의 시대. 근데 그때 알고리즘 로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리고 운영기간도 그때서부터 생각하면 엄청 길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그런 블로그들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기는 해요. 근데 그뿐이에요. 그 이후에 포스트를 계속해서 썼던지 포스트 수가 굉장히 많던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만 점수를 좀 더 받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신생이라고 해서 뭐 안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글을 쓰시면 포스트 수와 포스트 쓰기 빈도, 활동성의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수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지수라는 건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를 가지고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 있죠. 블로그에다 공감을 누르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뭐 댓글을 적거나 아니면 정말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면 스크랩을 해가거나 하시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인기지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지수는 내용의 충실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을 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카테고리랑 어느 정도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지는 거고, 그 사람, 그 블로그 쓰시는 분이 얼마나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댓글이 달리면 뭐 답글도 잘 달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따지게 되고요.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신뢰지수로 따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블로그의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부분에서 품질 지수를 높이는 6가지 방법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단어 바로 꾸준히였죠. 꾸준히 포스팅을 하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 글을 작성하는 것보단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히 작성하는 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꾸준히 적어요? 꾸준히 적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사실 그거는 약간은 핑계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안 바쁠 때 글들을 써놓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일반적인 PC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쁘지 않을 때, 조금 한가할 때 포스팅을 그날 이제 다음날 이렇게 포스팅을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약대에서 걸려진 날짜의 시간에 그 포스팅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0개 글을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은 하루에 한 개씩
그 발행되도록 예약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둘째, 활동지수를 높여라 라는 건데요. 블로그의 활동지수는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웃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긴다든지 자신의 블로그 이웃과 교류를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블로그 마케팅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의추를 맺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끼리 친구 맺고 서로 소통도 해보고 이런 작업도 할 거예요. 자, 셋째, 이웃을 꾸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건전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우리가 공감을 해주면요, 알게 모르게 힘이 나요. 근데 내가 글을 써도 공감해주는 분도 없고 뭐 방문자도 별로 없고 그러면 당장에 기운이 빠지거든요. 근데 초보 블로거, 즉 블로그 지수가 낮은 블로거가 포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상위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펴봐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 지수가 낮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봉에 매달려서 금방 내려온다고요. 1초도 안 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방문객도 적을 테고 댓글이나 뭐 공감 같은 것도 적을 테니 내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이 있어야 티키타카가 되고 나도 계속해서 뭔가를 쓰고 싶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나 혼자 외치는 메아리 같은 느낌이면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웃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이웃이 공감도 해주고 댓글도 남기면 내가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도 남기고 또 이 이웃한테 찾아가도 되고 그러면 되게 좀 재미있는 블로그 포스팅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간의 힘을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일단 뭐가 되느냐 이웃이 와서 그 블로그 글에다가 댓글을 남기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글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훑어보겠죠. 그러면 페이지에 일단 방문을 했죠. 방문자 수가 늘고 그 안에서 내용을 읽어보죠. 체류 시간이 늘어요. 그리고 공감이나 댓글을 달죠. 그럼 우리가 답글을 달면은 그것에 대해 또 그 사람이 또 뭐 댓글을 달기 위해 또 올 수도 있고 그럼 재방문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올라가느냐? 우리의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글이 아무래도 점수를 더 많이 맞아서 점점점 상위 노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이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해요. 자, 넷째,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건데요. 포스트의 독창성이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들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용하는 포스트, 또 실시간에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 등을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포스트 등은 독창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문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왜 그러냐면은 일단 네이버 자체에서는 원본 글을 중시해요. 복사 글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잘 모른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내가 글을 쓸래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그냥 건대파스타 계속 그냥 그걸로 나갈게요. 오늘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게시글을 보니까 이 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글을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내 포스팅에다가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는요.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은 글은 유사 문서로 취급을 해요. 유사 문서란 뭐냐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다 라는 거고 그 유사 문서는 요즘은 탭으로 보이게끔은 안 했는데 가려져서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노출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괜찮은 글들 처음에 많이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글 괜찮으니까 내가 스크랩해서 내 블로그에 넣어야지 이렇게 스크랩 하셨던 분들도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것 또한 노출이 되지 않는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은 하셔봤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선 70% 이상 같은 글은 유사문서로 취급을 해서 복사글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 글이 검색 엔진에서 제대로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글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독창적인 글을 적기가 애매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들 해요. 보통 이제 복사글을 써야만 하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만 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거예요. 아까 유사문서의 기준은 70% 이상 같은 문서를 쓰니까 그 복사글이 되지 않도록 70%가 되지 않게만 다른 글을 인용을 하시면은 되기는 하겠죠. 그것까지는 뭐 나중에 일이고. 자, 다섯째,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건데요. 네이버의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은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나 좋은 글들을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거든요. 즉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학사학위를 받는다 이런 게 전문성이 아니고요. 네이버가 생각하는 전문성은 뭐냐면 그 블로그에서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가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내가 그 분야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블로그의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웃들과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라는 부분인데 블로그 안에 좋은 글이 많으면 많이 체류하게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글이 그냥 내가 아는 내용 대충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면은 대충 훑다가 넘어가 버리죠. 근데 만약에 글을 읽을 때 가독성도 좋고 일단 정보가 좋다면 그 내용을 정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블로그 안에서 내용을 보는 시간이 오래 늘어나겠죠. 그래서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 포스트와 연관된 포스트의 목록을 링크를 설정해서 연속적으로 글을 읽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블로그에 게시글을 적었을 때 방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 방문자가 그 포스트의 내용을 보고 다음 포스트를 보느냐 이런 게 이제 페이지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럼 내가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본 여행을 가는 처음에 이제 환전하는 부분서부터 하나씩 시리즈물로 포스팅을 쓴다라고 한다면 여행을 가는 사람이 환전하는 것만 궁금하지는 않을 테니 하나를 보고 그 다음 거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그 목록을 링크를 설정해서 요거 읽고 다음 거 읽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시리즈 글을 만들게 된다면 페이지 뷰를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품질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실시간 검색어를 쓰시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실시간 검색어는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일단은 어떤 이슈가 되는 실시간 검색어를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실시간 검색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 뭐 요런 게 이제 실시간 검색어로 한동안 되게 유명했을 거예요. 요즘 찾아보는 사람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옛날에는 그 당시는 이슈가 돼서 찾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찾지를 않죠. 즉 뭐 미스터 트롯은 뭐 그나마 그래도 오래 했던 그 시리즈의 내용이니까 차라리 나은데 최근에 어떤 사건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포스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보통 하루 이틀 또는 한 3일 정도밖에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방문객이 확 늘었다가
그 포스팅을 누르질 않게 되다 보니까 확확 줄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또 포스팅을 해서 늘린다. 그러면은 포스팅마다는 방문객이 이렇게 늘었다가 그 다음 없고, 그 다음 늘었다가 없고, 늘었다가 없고, 요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글일까요? 하루만 찾고 그 다음 안 찾아. 하루만 찾고 그 다음 안 찾아. 좋은 글이 아니겠죠. 또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그 글이 내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야 뭐 건대 파스타집을 한다 쳐요. 근데 그 파스타집하고 미스터 트롯이 뭔 상관이며, 파스타집하고 뭐 예를 들어 불꽃놀이라고 하면 불꽃놀이가 뭔 상관이에요. 그죠? 전혀 거리도 멀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글들을 쌓게 된다면 전문성 자체가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아요. 잡블로그라면 모르겠지만요. 자, 두 번째, 포스트의 내용과 무관한 낚시성 제목으로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행위. 자, 낚시성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A씨하고 나가시지 않나요? 예, 금방 나가요. 즉, 페이지의 체류 시간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자주 일어난다면 네이버에서 과연 그것을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겠죠. 뉴스 기사나 다른 블로그의 글 복사 등 중복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아까 중복 문서 싫어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스팸 필터에 걸리는 사항이 되겠네요. 또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건 어뷰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이제 자주자주 반복이 된다면 스팸 필터가 적용이 돼서 내 블로그 자체가 검색을 했을 때 아예 뜨지 않는 저품질 블로그로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시간 블로그의 검색 상위 노출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아까 톡방에 올려드린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수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따 3시 5분에 시작할게요.